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날아오는 돌진해 쏜살 같은 속도의 차량은 저녁을 즐기던 행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시청령 역주행 참사. 9명이 숨지고 차가 덮친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희생자 9명의 발인도 눈물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60대로 동승자와 함께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해 운전자 60대 A씨가 버스 기사로 또 트레일러 기사로 40여 년 운전 경력을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안 됐어요.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아, 왜지? 경찰이 가지고 있어. 네, 경찰이 갖고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디오가 있다. 그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있는데 근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오디오, 음성은 없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CCTV를 통해서 구성한 것밖에 없지, 재구성한 것밖에.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공개돼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차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어가 어떤 상황에서 났는지도 좀 더 그것도 좀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영상이 공개되면은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상황 다각도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어디서부터 호텔. 사고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 났는지 CG로 보시죠. 네, 베스틴 조선 호텔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오자. 예, 바로. 나오자마자. 이미.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네, 횡단보도를 지나요. 앞에 차가 왔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차 붙이고 예. 그리고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멈추게 됩니다. 멈췄네. 진짜 얼마 안 예. 되는 구간을.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느린 그림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쭉 가다가 예, 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전 말이 안 돼. 소름 끼쳐. 그리고 마지막에 멈춰 섭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왜 그랬을까? 어떡해. 저 가해 운전자의 얘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경찰에서 조사를 2번 하고 또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상황 설명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선생님도 마음이 무거우셨겠네. 역주행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차량의 문제일까요? 운전자의 실수일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그에 대한 진실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던 그 CCTV가 바로 여기 편의점에 있는 여기서 찍힌 거네요. 저기구나. 여기에 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그 상황은 건물 2층에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서요, 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평화롭게 직장인들이 무서워. 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예. 막 장난. 모두 다 가서 뭐야. 순식간에. 도대체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그 CCTV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이 영상을 보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구나.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여기 편의점이에요. 예. 오히려 차가울 거라는 거 누가 살면서 생각하냐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편의점 들어가는 분도 너 진짜 못 보겠어. 평범한 우리의 그냥 일상. 근데 이쪽에서 어떤 분 순간 봤는데 못 피하셨어. 봤어. 피할 수가 없어. 벌써 그 순간 그 0.2. 이 영상을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그리고 또 언론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충격으로 무너진 가드레일. 가드레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는데요. 인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거를 진짜로 그렇죠. 한번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예, 펜스 이거. 예, 펜스 이거 힘센 사람이 이거 잡아당기고 빠질 것 같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이 펜스 난간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와서 부딪히더라도 자동차 부딪히더라도 이것이 뚫리지 않을 정도인데 왜 이렇게 허약하게 했느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모양만 있는 거고. 사고 차량은 여기서 들어왔다가 인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한시 내주 방향으로 꺾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곳 위치가 저 앞이 서울시청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나무 있는 데가 가로수를 크게 있는 데가 저희가 덕수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 멈춘 곳은 저기 20이라고 저기 횡단보도 저쪽. 네, 저기. 저 편의점 바로 앞이네요. 편의점 바로 앞쪽입니다.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차량의 궤적이 잡힙니다. 이 차는 아마 숭례문 쪽에서 시청 쪽. 광화문 쪽으로 올라가는 차 같아요. 뭐야. 뭐야. 지금 가지면서 섰네. 다시 보실까요? 나를 찾아 진짜. 다른 차들이랑 부딪히고 최종적으로 멈췄구나. 저기에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차는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저렇게. 마지막에는 또 떨어지면서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였다라고 강하게 주장한다는데요. 급발진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빵 가다가 똑같은 속도가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뭘 들이받고 멈추는데 맞아, 보통 우리가 본 거는 차가 통제가 안 되는 게 급발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멈췄느냐?
엔진이 아예 다 꺼진 건가?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멈출 수가 있지, 그렇지? 스무스하게 마지막에 정지하긴 했거든요. 마지막엔. 저기까지는 시속 100으로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푹 꺾였다? 근데 뭔가 세게 부딪힌 건 아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급발진 현상은 하도 워낙 다양한 현상이 많기 때문에 또 사고 날 때는 이게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다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촉단할 수 없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부딪히면서, 그렇죠. 어렵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안 밟혔다고 주장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뒤에 뭔가가 브레이크 등이 켜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봐도 브레이크 등은 안 보인다. 브레이크 등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빛이 반사된 것으로 보이고 브레이크 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에요. 근데 물론 본인은 브레이크 미친 듯이 밟았는데 브레이크 안 들어왔다. 급발진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은 그런 영상도 있어요. 최근 택시. 예,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네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20년 베테랑 택시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을 뗐다가 다시 힘껏 페달을 밟는데 이번에도 엑셀입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전형적인 페달 오인 사고였던 겁니다.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명확해지는 거죠. 뭘 밟았는지. 근데 사고 차량은 그게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초기에 했었죠. 예. 차가 미쳤어. 그 사고의 국립사 그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죄 판결문인데요. 브레이크들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검사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니까 들어오더라. 브레이크에는 이상이 없다. 스캔해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국과수에서 자동차의 결함이 아니다가 아니라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고가 자동차 결함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요. 이 판결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전자의 장치 조작 과실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 페달의 문양, 가속 페달의 문양, 여기에 대한 조사. 문양이 뭐예요, 문양이? 모양? 모양이 모양. 네. 찍히는 거. 뭔가를 꽉 누르면, 예? 미친 듯이 꽉 누르면은 이 자국이 남아요.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으면 브레이크 페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으면 거기에 이게 찍힌다는 게 이게 프린트. 밑창의 그 무늬가 밑창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구두는 뭐 이렇게 체크 문양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맞아. 세게 밟으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양이 세게 밟으면은 그 페달에 남는다는 거예요. 또 신발에도 남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을 미친 듯이 딱딱해서 안 밟히는데 미친 듯이 밟았다 그러면 거기에 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다만 우리는 전문가들께 의견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 자료가 영상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차의 그동안의 영상을 여러 영상 보고 운전자 진술 또 증언자의 진술 봤을 때 저는 이제 운전자 과실은 30, 자동차 결함 70% 보는 이유는 제가 현장의 블랙박스라든가 운전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자동차 급발진의 가능성이 좀 꽤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급발진이라고 보는 이유가 70% 보는 이유가 여기에요. 일단 굉음이 났다.
소리가 옆에 증언자 수는 와 굉음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갔어요. 다른 차와 다르게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긴급 제동 장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래? 사람이 발견 못한 걸 자동차가 감시를 해서 긴급으로 차를 세우는 장치예요. 아 진짜? 그래서 예전의 차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아야만이 차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 긴급 제동 장치가 있는 차는 운전자가 설령 발견 못했으면 자동차가 발견해서 그 알고리즘에서 자동차가 세우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발견하고도 그냥 제동이 멈추지 않았다.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고 리콜을 22만 8천 대를 했어요. 그중에 이 차도 한 대 껴있는 거고 리콜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뭐야? 이게 2번이나 작동 안 했잖아요. 사람을 받을 때도 차를 받을 때도. 멈춰야지. 삐릭하고 멈출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긴급 제동 장치가 그 당시에 먹통이 됐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전자 시스템에 전부 다 먹통이 될 확률도 있다. EDR의 신뢰성에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엑셀 페달 밟으면 거의 다 기계로만 돼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대로 움직였죠. 근데 요즘은 전자 이렇게 센서로 돼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빼쭉한 게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조금만 여기에서 끼게 되면 브레이크라든가 엑셀 페달 안 밟아도 밟았다고 신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도 꽤나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기 마모되는 게 말이 돼? 그때 상황, 그 짧은 도로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갔을 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방향은요, 그렇게 판단력이 확실하지 않다고 봐요. 나중에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섰다는 그런 자체가 브레이크 페달 밟는 게 엑셀 페달 밟았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 차는 기존의 브레이크 시스템도 다르고 제동 등 들어오는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과 전자적인 부분에서 결함 쪽이 더 많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진단할 때는 EDR 기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동 장치의 브레이크 시스템의 알고리즘까지 엑스레이 찍어서 더 시스템적으로 확인해야지 운전자가 왔을 때다, 그다음에 자동차 결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번 사건은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5, 6초 이내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운전자가 일종의 면피 기능으로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속 페달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수의 사건인데, 그 경우에 일단은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10건 중에서 9건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급발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엔진에 굉음이 생기고 브레이크는 딱딱하게 변하면서 밟아도 듣지를 않고,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급발진이 생겼을 때 나타난 현상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겪었다고 판단을 하고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핑계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EDR이라고 기록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의 면죄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운전자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본인의 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발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은 100%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급발진이 발생을 안 하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닥치면서 급발진이 갑자기 생긴 사례도 여러 건 있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급발진이었다 그러면은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굉장히 특이해요. 거기는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서울시에다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미. 조선호텔에서 나오는 구간의 앞에 편도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 구간이 실제로 자주 있는 형태의 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야간에는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따라서 운전자가 길 자체를 혼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가 융합돼서 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은 교통 체계 자체가 혼동을 일으킨다든지 신호등 체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100%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로 교통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혼동을 해서 생기는 융합적인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그거 갖고 딱 가속 페달 밟았잖아. 그럼 이거 차의 문제야. 그 방법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이쪽은 이런 주장. 국과수에서 급발진의 증거를 못 찾았다. 그럼 운전자 실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그치, 그거밖에 없지. 경찰에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지? 그 블랙박스를 봐야 되겠습니다. 몇몇 CCTV와 그리고 몇몇 목격 블랙박스 영상밖에 없죠. 와, 진짜 의문투성이네. 직접 들은 사람은 오로지 담당 수사관, 조사관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발표하는 거 그거 이상은 우리는 알 바가 없죠.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요.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급발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차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곧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운전자의 유죄, 무죄를 판결하겠지만 만일 본인이 실수해서 착각해서 가속페달을 미친 듯이 최대한 밟았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인도 침범 사고예요. 최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일까요? 15년 정도. 15년? 에? 그거밖에 안 돼요? 자동차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 또. 2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5년. 5년? 5년. 5년? 5년이요? 5년이라고요? 최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운전자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는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추가로 5년이에요. 9명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5년.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 하더라도 최고가 5년이에요. 그렇구나. 이번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5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면 완통하겠다.